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일원에 이번 주말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금요일엔 눈이 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연방 요원들이 교회에 들어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얼굴을 가린 채 무기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법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참관인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합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나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백악관으로 보냈고 대통령은 즉각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엔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빠져 여야의 추가 공방이 예상됩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수치스러운 행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주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일원에 이번 주말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북극 한파 전선이 남하하면서 금요일엔 눈 소식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강추위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주말엔 혹독한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한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데오를 지나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 일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치 내외의 적설량은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한 눈보라로 일부 지역의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급강하해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5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최대 시속 50마일의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 일부 지역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을 지나면서 다소 풀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노출된 피부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제한해달라며 방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교회에 들어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얼굴을 가린 채 무기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가족들 사이를 가로질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퍼낸도밸리 지역 노스힐스 연합감리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음식 나눔 행사가 진행되던 중 연방 요원들이 교회 부지로 진입해 신도이자 타코 판매 상인인 카를로스 차베즈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교회 마당에는 어린이와 부모, 시니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활동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회 측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무기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가족들 사이를 가로질러 차베즈를 체포했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요원들을 피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해 4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교회가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담임 어빈 아딘 아길론 목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신성한 권리가 침해됐다며 아이들이 울고 부모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성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난민 아동 지원 비영리단체 더 레퓨지 칠드런 센터 대표도 총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교회 출입구를 막아섰다며 성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DHS는 교회나 주차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차베즈가 체포를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추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차베즈는 과거 추방 전력이 있으며 불체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법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속 현장에 파견되는 참관인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어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법률 참관인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보라색 안전조끼를 착용한 관찰자들을 이민 단속 활동이 보고된 지역에 파견하여 향후 법적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뉴욕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화롭게 시위하며 불법적인 연방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린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들의 작전이 얼마나 빠르게 비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단속 현장에 파견되는 참관인들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요원들의 법 집행 활동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앞서 연방 요원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요원들이 판사의 영장 없인 학교, 병원, 종교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나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앞서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백악관으로 보냈고 대통령은 즉각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엔 DHS 예산안 빠져 여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를 즉각 재개하고 남은 회계연도 동안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통합세출법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 교육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등 부처 지출 예산을 이번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전체 12개 연례 세출 법안 중 11개 세출 법안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강경한 이민 단속 논란으로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DHS의 세출 예산은 험로가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엔 향후 10일간의 추가 자금만 포함돼 향후 의회에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CNN은 대통령 서명으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종료됐고 주요 부처들의 운영 자금이 확보됐다며 다만 DHS의 경우 2주 후 또 다른 예산 고갈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패키지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두 번째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 발생한 미국 시민 2명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 소관인 선거관리 사무를 연방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선거를 연방화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 연방화는 헌법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권력이 분권화되고 분산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 하나를 해킹하는 것보다 50개를 해킹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이 체제가 꽤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하원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선거는 언제나 주 정부 사무였고 각 주가 무결성을 보장한다면 이것은 잘 돌아간 시스템이라면서도 일부 민주당 우세주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질적 우려가 있으며 우린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 3명이 개표 당일 앞서다가 새 투표지 묶음이 들어올 때마다 격차가 마법처럼 줄어들다가 역전됐다며 겉으로 볼 때 사기처럼 보인다고 부정선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 국민들은 선거 시스템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선거에서 끔찍한 부패가 벌어지는 곳들을 연방 정부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표를 세는 것인데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을 찾은 존슨 하원 의장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 4명을 가리키며 어떤 주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선거센터에 대한 FBI 압수수색에 참석해 요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를 연결해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자신의 참석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2일 연방 하원과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의 현장 참석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선거 보안과 관련된 정보, 즉 방첩, 왜곡 및 기타 악의적 영향,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사안을 조정,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나의 광범위한 법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버드는 X에 올린 서한에서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의 FBI 요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트럼프가 요원들의 업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짧은 전화통화를 주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도 나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 대변인은 성명에서 게버드 국장의 서한은 풀턴 카운티 수색 현장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지만 답을 주기보단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킨다며 워너 상원 의원은 책임 규명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풀턴 카운티 당국자들은 FBI의 수색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그에 따른 선거 개입 사건을 둘러싸고 트럼프의 동맹들이 벌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빈 에링턴 풀턴 카운티 위원은 영장의 적법성과 민감한 선거 기록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가 압수한 투표용지를 반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카운티가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수치스러운 행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문건엔 과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러시아 여성들과 혼외 정사를 하고 성병 치료약을 요청한 정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2013년 1년의 이메일에서 빌 게이츠가 기혼 여성과의 미래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 소녀들과의 성관계로 인한 성병 치료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썼습니다. 앱스타인은 또한 빌 게이츠가 자신의 성병 감염을 은폐하기 위해 멜린다 게이츠에게 몰래 성병 치료제를 제공하려 했다고 적었습니다. 앱스타인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성기에 대한 묘사를 포함한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썼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빌 게이츠와 이혼한 멜린다 게이츠는 어제 공개된 공영방송 NPR 와일드 카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멜린다는 어떤 소녀도 앱스타인과 그 주변 인물들이 저지른 짓과 같은 상황에 처해선 절대 안 된다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 대변인은 NPR에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거짓이라며 이 문서들은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좌절감과 그를 함정에 빠뜨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사망자가 기증한 지방을 활용한 미용 시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볼륨을 보완하기 위해 시신의 지방 조직을 가공해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금융업 종사자 스테이시는 최근 약 4만 5천 달러를 들여 사망자 기증 지방을 이용한 미니 브라질리언 버트리프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지방흡입 부작용으로 생긴 허벅지 함몰 부위와 골반 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술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알로클레로 사망자의 지방 조직을 멸균 처리하고 DNA를 제거한 뒤 구조적 지방 형태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지방이 지방세포의 3차원 구조를 유지해 자연스러운 볼륨과 지지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술을 집도한 뉴욕의 성형외과 전문의인 더런 스미스 박사는 체지방이 적은 환자나 지방흡입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라며 수술이 아닌 주사 방식으로 회복기간도 짧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체중 감량 치료제 사용으로 급격히 지방이 감소한 환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시술 사례자인 30대 필라테스 강사는 알로클레를 활용해 가슴 성형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시체 기증 지방이란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과는 매우 자연스럽다며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술 비용은 3만 5천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증 지방은 일반적인 장기 기증과는 별도로 전신 기증에 동의한 사망자의 조직을 통해 확보됩니다. 기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전염성 질환이나 부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는 지방의 구체적인 수급 경로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한인 총연합회는 어제 180여 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 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재선거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뉴욕 제7선거구 연방 하원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원 의원은 출마를 발표하며 평생 돌봄책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산후케어와 유급휴가, 노인 주거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자신이 8살 때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 출신이자 이번 경선에서 유일한 어머니 후보란 점을 강조하며 이민자와 가족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7선거구는 현직 리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은퇴하면서 공석된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 최소 12명의 민주당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의 갈라 행사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인 사회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여러 단체와 기관, 기업, 개인들이 이번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며 1월 31일 기준 $50,000 이상의 후원금이 약정됐으며 행사 당일까지 더 많은 후원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7일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마퀴 아스토리아에서 개최되는 제66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750여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한인 1세대와 2세 등 차세대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꾸미는 동시에 재향군인단체 100여 명, 청소년 합창단원과 학부모, 출연진 10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메이우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31세 한인 남성 신모 씨가 메이브룩 드라이브에 있는 아파트에 도끼를 들고 침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 씨가 1층 아파트 실외기를 제거한 상태였다며 신 씨를 검거하고 그가 갖고 있던 도끼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에겐 무기를 이용한 주거 침입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공무집행 방해, 스토킹, 지문 채취 거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신 씨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 뉴스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8개월간 6차례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뉴저지 로다이 타운 정부 청사 폭파 위협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고 눈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내려가고 강한 바람이 불어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